226페이지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핵심 소재가 될 거고, 힘이 세다라는 거는 뭐 비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기능과 뭐 역할 정도 되겠고, 옆에 소단원 체크 확인합시다. 네트워크 이론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파악하기. 네트워크 이론이 뭔지 우리 체크하러 가야 되겠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 교통에 활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네트워크 이론을 연결 지어봅시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해 봅시다. 됐고요. 밑에 잠깐만 그림 볼게요.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한국망 같은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해서 한국망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고속도로망 같은 건 어때요?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죠. 근데 여기도 점이 여러 개가 있고 선들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요런 애들이지. 요런 애들이지. 한 곳에 완전 집중되어 있어. 이건 완전 인싸 같은 거죠. 밑에 생긴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한 두 가지 네트워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옆에 설명 나오겠지만 이 점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해요. 각 노드에 연결된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인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각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어 허브가 있어서 복잡한 한국망 같은 네트워크. 이렇게 균일하게 연결되어 있냐, 노드끼리. 아니면 몇 개의 노드에 좀 집중되어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 보러 갑시다.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 세상에 대해 얘기할 건가? 네트워크에 대해 얘기할 건가? 한번 살펴보자고.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뜬금없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공간 인터넷은 서로 다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은 한 가지 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예요. 누가 네트워크야? 실제 세상인 사회도 네트워크고 인터넷도 네트워크고. 그럼 네트워크가 뭔데요? 얘기해 주겠지.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의 개념, 뭐뭐란 뭐뭐다 라고 하는 정의의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설명해 줬죠.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개인이 점이고, 그 개인을 사회관계가 선이 되어서 사회관계는 선이고,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을 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인터넷에서의 점은 컴퓨터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서 결국 점과 선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개인, 컴퓨터. 그 다음 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사회관계, 랜 케이블, 전자파. 이 정도. 결국 점과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드 또는 선을 연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달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였어요? 네트워크.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공간 인터넷도 전부 다 네트워크다. 둘의 공통점. 나달락으로 넘어갈게요.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한국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색깔을 조금 구별해 볼까요?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한국망 같은 네트워크.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를 연결한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는 누구예요?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 척도가 없다라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오케이.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 달리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허브까지 선의 개수가 분포가 넓어 특정한 숫자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달락의 내용은요.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눕니다. 분류. 그러면 분류가 나오면 우리가 꼭 다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러한 분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네트워크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생긴 모양에 따른 분류.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죠. 분류는 결국에 대조다.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 다달랑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면 또 체크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여기 이 교실에 우리 여럿이 6명이 혹은 여러 명이 들어와서 또 한 10명이 있다라고 쳐도 얘는 나머지 애들하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둘이하고만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얘는 뭐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얘도 모르는 애들이 없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질문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대답해 줘야 한다. 글의 전개 방식, 문답. 문답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제 막 논문 쓰실 일이 있는데 내가 100% 다 그 얘기를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용을 해와야 돼. 그럼 이제 검색해서 인용해 올 거잖아요. 어떤 자료를 인용할 거예요? 이미 많이 인용된 애들. 유명한 논문들을 인용할 거야.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서 합니다. 일단 유명하지 않은 논문도 노드고 유명한 논문도 노드예요.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논문은 어떻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노드입니다. 앞에 노드는 다른 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노드고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며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이 유명한 논문이 옆에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요거야. 얘가 유명한 논문이 되는 거지. 다른 애들하고 연결되는 거. 이것은 누리문서라든가 친구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이란 이야기인 거고 뭐 다시 말해라는 말은 내용 전개 방식 부연 소위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에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익부 빈익부 법칙 때문에 화살표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쓸까? 유명한 논문은 노드가 집중되어 있고 얘네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허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자꾸 쓰는 애들만 쓰고 만나는 애들만 만나고 인용되는 애들만 계속 인용이 된다. 다음 밑에 본문 교통체증과 네트워크.
교통체증이랑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의 유용성 쓸만합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잘 설계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다.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에다가 네모. 여기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어 라고 도로망 설계하고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길이 더 막혀. 길 막히지 말라고 길 뚫어놨더니 오히려 길이 더 막혀. 그런데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도로 네트워크, 교통 네트워크에서의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력학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일종의 가정이죠.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빨리 갈 것인가? 역시 질문 대답. 길이가 길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가 넓을수록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과 다른 조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도로의 길이, 그 다음 도로의 폭을 연결해서 시간과 관련 짓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리해 줄 겁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걸리는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의 폭에 반비례한다.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결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에 차가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체크. 뭐라고?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거리, 도로의 폭, 차량의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요. 살펴봅시다. 운행 시간이 늘어날 거야. 어떻게 하면 운행 시간이 늘어나? 거리가 늘어나면 운행 시간이 늘어나지. 도로의 폭이 좁으면 운행 시간 늘어나지. 차량의 수가 늘어나면 운행 시간도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운행 시간과 거리는 비례 관계고 도로 폭과 운행 시간은 반비례 관계고 차량 숫자와 운행 시간도 비례 관계지.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리와 운행 시간은 정 플러스의 관계고 차량 수도 정 플러스의 관계. 도로의 폭은 마이너스 관계. 다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리와 차량 수는 기울기가 양수고 도로 폭은 기울기가 음수겠지. 그 정도로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옆에 있는 거 살펴볼게요. 노드, 데이터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에 접속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단이 통신망의 분기점이나 단말기의 접속점을 이룬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노드를 현실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회에 적용하면 개인이고 인터넷 세상에서의 연결하면은 컴퓨터지. 각각의 컴퓨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선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노드 중에서도 다른 애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허브라고 합니다. 체증, 동력학 뭐 이러한 것들은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정리하죠.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본 실제 사회와 가상 공간 이거 아까 전부 다 색깔 구분해서 체크해 드렸죠. 사회에선 개인이 사회관계로 이어지고 컴퓨터가 랜 케이블 전자기파로 연결이 되고 노드를 연결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네트워크의 종류는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라고 했고 종류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이는 내용 전개 방식은 분류. 하지만 둘 사이의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대조.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분류, 대조, 그 다음에 정의도 있었었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고속도로망 같은 건 각 노드에 연결된 선의 수가 거의 균이라는 거. 항공망 같은 거는 포인트 단어가 요거죠. 허브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 척도라는 말은 여기에서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특정한 숫자 라고 확인할 겁니다. 다에 나타나 있는 추론,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한 형태예요. 네트워크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이론에 의해 판단,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다. 밑에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변수, 운행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리가 늘어나면, 도로의 폭이 줄어들면, 차량 수가 늘어나면 각각의 관계를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1, 2, 3, 4번 2분 드릴게요. 시작해 봅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회와 인터넷 모두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다. 맞는 얘기죠. 실제 세상에서 가족, 친구 등은 사회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괜찮고 네트워크 이론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이론은 교통체증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망에서는 차량 수가 운행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지만 가장 큰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래서 4번 틀리지.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누구와는 달리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와는 달리. 3번은 왜 안 돼 있어요? 네트워크 이론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왜 맞는 얘기냐? 앞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여기 볼게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입니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서 교통체증 문제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3번 맞는 됐을까요? 2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뭐예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트워크 이론에서 점은 노드라고 부릅니다. 사회 네트워크와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의 공통점은 선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노드도 같이 있지.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 인터넷에서 랜 케이블, 전자기파는 선, 서로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것. 네트워크의 사회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하나의 점이 됩니다. 괜찮아. 답은 3번. 니은에 대한 대답. 그렇다면 세상은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의 법칙을 쓰세요. 어쩌고 저쩌고 다 달라 맨 마지막에 있죠. 무슨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법칙. 가난하면 더욱 가난하고 가난할수록 가난해지고 부유할수록 더욱 부유해집니다. 이게 대놓고 다달라게 소위 빈익빈 부익부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4번 교통체증으로 인해 걸리는 총 시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의 폭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어디 거리 도로의 폭 요거밖에 둘이 없나? 됐어. 차량 숫자가 없구나. 이렇게. 사실상 외에 한 문장으로 쓸 것.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있는데 글 쓴 아저씨가 반드시 짚을 거래요. 그러니까 다 봐달락은 은근히 중요한 단락이 될 겁니다.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단어 뜻이 다르죠.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고 있죠. 갑과 을에게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 라는 과제를 준다고 하자. 갑은 가까운 곳에서 6분 만에 사왔는데 갑은 6분 만에, 을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청바지를 사느라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3시간이 걸렸다고 합시다. 몇 배 걸렸어요? 3, 6, 18, 180분 걸렸고 6, 30분, 30배가 넘게 걸리는 시간을 쓰고 왔죠. 시간만 고려했을 때 수학적으로 갑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만족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을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즉, 무엇을 고려할 때 시간을 고려할 거냐, 만족도를 고려할 거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수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절대적 최적화, 만족도 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상대적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위에다가 헷갈리니까 씁시다. 절대적 최적화는 수학적으로, 다음 상대적 최적화는 만족도 측면에서. 절대적 최적화는 갑의 선택처럼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이고, 상대적 최적화는 을의 경우처럼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기적이라고 꼴보기 싫어, 재수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런 측면 정도. 앞에서 본 것처럼 6분은 절대적 최적화, 3시간은 상대적 최적화에 해당이 됩니다.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수학적으로도 만족시키고 싶고 개인의 만족도도 높여주고 싶은데,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서, 요 말이 중요하죠. 최적의 경우를 찾습니다. 최적의 경우는 뭐예요? 두 사람 모두 만족시킨다.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서 상대적 최적화의 값을 절대적 최적화의 값으로 나눈 POA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헷갈릴 일도 없지만 옆에다가 쓸게요. POA는 상대적 최적화의 값을 절대적 최적화의 값으로 나눈 그 값을 POA라고 합니다. POA에서의 A는 아나키,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이런 점에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뭐라고? POA는 어떻게 구한다?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것. POA에서의 A는 무질서, 그렇기 때문에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다. 괜찮을까요? 왜 그럴까?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상대적 최적화, 이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POA가 커지는 거니까. POA가 커진다, 상대적 최적화 값이 커진다. 그만큼 이기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다시 말로 쓸게요. 이기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POA 값도 커질 것이다. 즉, 이제 정리해 줄 건가 봅니다. 뭐라고요? POA가 크면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수학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POA가 크다, 수학적으로 비효율적이다. POA가 작다, 효율은 높지만 개인의 만족도는 낮을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 POA면 무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POA가 1이면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 최적화와 절대적 최적화가 같으면 분모 분자 1이지. 효율과 개인의 만족이 모두 충족됐다라는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POA가 1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일상생활에선 POA가 크게 되어 있어. 위의 사례에서의 POA는 상대적 최적화인 3시간을 절대적 최적화인 6분으로 나눈다. 즉 3시간 나누기 6분 180분 나누기 6분. 그래서 여기에서의 POA 값은 얼마예요? 30이에요.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온다. 자,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부분 있죠? 여기 요만큼 요렇게 괄호 해놓고 다음 문장 외울 거예요. 다음 문장 외울 거예요. POA가 1보다 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온다. 상대적 최적화가 절대적 최적화보다 크다. 1보다 크면 클수록, 그러면 이렇게 또 쓸까요? POA가 크면 클수록, 그거는 무슨 말이다? 상대적 최적화가 크다는 얘기다. 그 이야기는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 이런 얘기죠. 본문으로 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대가를 많이 치르게 된다. 분모 분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POA를 활용해서 최적의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아래 그림 1은 출근길을 표현한 겁니다.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할 거예요. 왼쪽은 집이고 오른쪽은 직장이다. 출근을 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대요. 윗길은 고속도로인데 좀 돌아가야 돼.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은데 대신 좁아. 고속도로는 넓어서 한 대든 네 대든 10대든 무조건 그냥 10분이야. 근데 지름길은 좁아서 한 대가 가면 1분, 두 대면 2분, 세 대면 3분, X 대면 1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보통은 여기를 선택하지 않나? 오늘은 차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조금 기대하면서 일로 가겠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어차피 일로 가면 10분이니까 여기에 10대가 아니라 9대만 있어도 나한텐 1분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로 갈 거예요.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가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이 각각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 가장 좋은 방법일까? 오케이. 여기에다 다시 밑줄,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절대적 최적화를 찾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게 절대적 최적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까? 10명이 모두 같이 출근한다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두 길을 적당히 나누어서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절대적 최적화는 10명이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에요. 10명이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야. 나의 시간이 아니라 모두의 시간. 너 몇 분 걸렸어? 몇 분 걸렸어? 몇 분 걸렸어?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값이 제일 적은 게 절대적 최적화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명씩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몇 개만 계산해 볼게요. 고속도로로 한 명 가고 밑에 지름길로 9명 갔다라고 합시다. 이 한 명은 몇 분 걸릴 거예요? 10분 걸릴 거예요. 10분. 이 9명은 각각 몇 분씩 걸릴 거예요? 9분 걸릴 거지. 9, 9, 81. 그래서 총 얼마? 91분 걸릴 거야. 91분 걸릴 거야. 다음 위로 2명 가고 밑으로 8명 갔다라고 합시다.
2명은 몇 분씩 걸려? 10분씩. 그래서 20분 걸릴 거야. 8명은 각각 몇 분씩 걸려요? 8분 걸리지. 88에 64. 그러니까 어떻게? 2대 8로 가면 88에 64. 84분 걸릴 거예요. 괜찮을까? 3대 7로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10, 30분. 7명 갈 거니까 각각 7분씩 걸릴 거죠. 7, 7에 49. 그래서 얼마? 79분 걸릴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2번만 더 할게요. 2번만. 5대5로 나눠서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10분씩 걸려서 50분 걸릴 거고 각각 5분씩 걸리겠지. 25분. 둘이 합치면 얼마? 75분 걸릴 거예요. 옆에다가 씁시다. 5대5로 나눈다라고 하면 총 75분 걸릴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위로 어떻게 가 있어? 6명 가고 밑으로 4명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10분씩 걸리니까 60분. 4, 4, 16. 어떻게? 6대 4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76분 걸릴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었던 거냐면 요거야. 5대 5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5대 5가 절대적 최적화라고. 각각의 총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2차식으로 정리되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때는 x가 옵니다. 즉 위아래 5명이 아래로 가야 위아래 5명이 나눠가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 가는 사람들은 10분씩 총 50분, 아래로 가는 사람들은 5명 5분씩 총 25분.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5명,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 합치면 총 75분. 그러니까 한 사람당 7.5분. 이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입니다. 그러면 체크.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 몇 대면? 5대 5. 5대 5. 최적화 5대 5. 5대 5로 가면 총 75분, 1인당 7.5분.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 5대 5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수학적으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적 최적화를 이루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거든. 개인의 시간만 중요하거든.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서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이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6분이 걸리지만 원래 고속도로에는 10분 걸렸던 사람이니까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5대5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5명 중에 요 한 대가 몰라 오늘은 그냥 지름길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 거리에서는 이 길에서 몇 분 걸리게 돼? 6분 걸리게 되죠. 고속도로로 그냥 계속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10분 걸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5명 중 1명은 무조건 일로 오게 돼 있어. 왜? 어차피 내가 더 4분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1명도 넘어올 수 있겠지. 어차피 10분 걸리는데 내가 가도 7분 걸리니까. 어차피 내가 가도 10분 걸리는데 내가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전부 다 밑에 길로 온다고. 그러면서 생각하겠지. 어차피 고속도로도 10분인데 여기는 차 막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10분이네.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5대5로 질서 있게 나눠가는 게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겠지만 가장 좋은 답 뭐라고? 절대적 최적화. 이기적인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개인은 지름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옮겨가면은 지름길 7분. 그래도 나는 3분 이득 봤어. 그래서 지름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두 지름길을 통해 10명 모두 10분씩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절대적 최적화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죠. 밑으로 나올게요.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의 개념. 절대적 최적화,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 상대적 최적화는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POA의 의미 별표. POA는 상대적 최적화 나누기 절대적 최적화. POA가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분자가 크다. 상대적 최적화가 크다. 개인의 만족도가 높다.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 POA가 작다. 상대적 최적화 값이 작고 절대적 최적화 값이 크다. 절대적 최적화가 크다. 효율이 높다. 만족도는 낮을 수가 있다. 윗글에 나와 있는 절대적 최적화의 계산법 하는 것들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차에서의 알 수 있는 교통체증의 원인은 뭐예요? 수학적으로 가장 좋고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적 최적화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지름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됐고 옆에 너무 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갈게요. POA가 1보다 크면 POA가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분자가 크다는 이야기인 거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 최적화가 크다는 이야기인 거고, 상대적 최적화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개인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뜻인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가장 짧게 걸린 시간이 효율적이므로 절대적 최적화의 값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POA는 상대적 최적화를 절대적 최적화로 나눈 것이다. POA가 1보다 크다. 절대적 최적값보다 더 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이다. 분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229페이지에 1, 2, 3, 4번. 오케이. 역시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1번) 절대적 최적화의 개념은 뭡니까?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들. POA가 크다라는 것은 분자가 크다, 상대적 최적화가 크다, 사람들이 온통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POA가 1이 될 수 없는 이유는 POA가 1이 된다라는 건 상대적 최적화와 절대적 최적화, 분자 분모가 똑같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게 될 수 없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그림 1에서 절대적 최적화의 값은 뭡니까? 5대 5. 그림 1에서 상대적 최적화는 절대적 최적화에 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나타납니까? 계산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림 1에서 윗길과 아랫길로 각각 몇 명씩 출근해야 총 소요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립니까? 5대 5로 갔을 때 총 100분. 1인당 10분. 이렇게 되겠죠. 3번. 기억 누구예요? POA를 계산하는 거 상대적 최적화 나누기 절대적 최적화. 요 공식 정도는 외워주자고. 답은 1번. 니은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니은 뭐예요?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니은 밑에 답이 쓰여져 있네요. 상대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말을 조금 한번 써볼까요? 모든 운전자들은 상대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나는 뭐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요. 네, 2번에요. 75번이 몇 번이요? 어디? 2번에 총 시간. 아, 그러네. 내가 잘못했었네. 죄송해요. 들떨어진 짓 할 뻔했네. 오. 총 시간은 75분. 그렇죠. 1인당 7.5분 걸렸었지. 오, 큰일 날 뻔했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 아, 다 밑으로 가면은 100분 걸렸었지. 그게 제일 비효율적이야. 다음. 여기에서는 7.5분 걸리는 답안이 절대적 최적화고 5대5. 모두 지름길로 몰려서 0대10, 10분씩 걸리는 답안이 상대적 최적화다. 상대적 최적화는 사람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이기적인 답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이고, 이게 229페이지 그 서술형 답이었었네. 7.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분에 가게 되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POA로 계산해보면 요쯤 돼서 33%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말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예요.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 33%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소수점 뒤에 두 자리, 요거 33. %니까 곱하기 100 해서 33%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상황에서 POA를 계산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1.25가 나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적화에 비해서 25%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도로를 막아야 교통 흐름이 나아진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은데 도로는 뻥뻥 뚫어놔야지 교통 흐름이 나아질 것 같네. 차가 막히면 보통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다. 그렇지. 그러나 비용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쓸데없는 작업일 수가 있다. 돈 들여서 도로 깔고 다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밑에 용어가 나오긴 할 테지만 브라이스의 역설이라고 할 거예요. 브라이스의 역설.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돈지랄 한 거지. 다음에 그림 2와 그림 3은 출근길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로 조건은 그림 1과 동일합니다. 다만 집에서 직장까지 2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지름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2개의 지름길과 2개의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림 2의 경우는 열대의 차에게 가장 좋은 출근 방법은 그렇죠. 역시 5대5예요. 나눠가는 것입니다. 윗길은 5명이 가기 때문에 일단 5대5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5명 가니까 여기에서 몇 분 걸릴 거야? 5분 걸릴 거죠. 여기에서는 10분 걸릴 거지. 여기 5대에는 10분 걸릴 거고 이렇게 가면 5분이 걸릴 거죠. 5대5로 가면 총 몇 분 걸릴까? 계산해야지. 5대씩 5분. 10분씩 5대. 10분씩 5대. 5분씩 5대. 5, 25, 50, 50, 25, 75분씩 걸리니까 74. 총 150분 걸리는 거지. 이렇게.
즉, 한 대당 15분씩 걸리는 게 이게 최적화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5대5로 가면 총 1인당 15분 걸립니다. 10명이 모두 15분씩 공평하고 이 시스템의 최적화 답도 150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적 최적화 답도 150분으로 매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POA가 1로 전혀 낭비가 없는 완벽한 도로입니다. 자, 이제 체크합시다. POA가 1이야. POA가 1로 나와. 낭비가 전혀 없어. 완벽한 도로야. 누가? 그림 2가. 그렇게 가려면 몇 대 몇으로 가야 돼? 5대5로 가야 돼. 이렇게 가려면 5대5로 가야 돼. 5대5로 가면 도대체 총 몇 분이 걸리길래요? 1인당 15분 걸리기 때문에. 밑으로 갑시다. 그런데 만약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그림 3처럼 중간 지점에 연결하는 다리를 놔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길은 일단 여기를 선택하면 원래는 하나, 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생겨버리는 거지. 어떤 길로 갈 건지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중간 지점에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바로 여기에서 브라에스의 역설이 발생해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다리를 놨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거지. 더 늘어난다. 사람들은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림 3을 보면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처음 사례처럼 모두 지름길로 갈 거야. 그래서 총 20분이 걸리게 됩니다. 원래 150분이던 교통 소요 시간의 총합이 200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디 있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에 도로가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일로 갈 거예요. 전부 다 일로 갈 거야. 왜 그럴 거예요? 어차피 여기로 가든 칠판 잠깐만 봐주세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거는 무조건 10분 픽스 되어 있는 거고 여긴 10대 다 몰려도 10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 하지만 재수 좋아서 한 명만 빠져도 구분되니까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여기든 여기든 요제 요 코스 여기 코스를 보면 여기는 무조건 픽스 10분이니까 일로 가도 어차피 최대 10분. 근데 재수 좋으면 9분. 진짜 재수 좋으면 1분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반드시 사람들은 반드시는 아니고 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시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총 10명씩 10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 200분 걸리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분 걸리게 되는 거죠. 5대5로 나눠서 갔으면 15분인데 돈 들여서 다리를 만들어 놨더니 원래 5분이 더 걸려버리네. 이게 뭐라고? 브라이스의 역사. 밑으로 살펴볼게요. 오히려 공평하고 효율적이던 도로가 다리 건설로 인해 오히려 낭비와 교통체증이 심각해진 겁니다. 이제 또 다시 체크할게요.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생겼다. 이 말은 POA가 증가했다. 그 말은 비효율적으로 되어버렸다. 브라에스 역설이 발생했다. 다리를 놓았더니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졌다. POA가 증가했다. 브라이스 역설이 발생했다.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청계천이 있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 도로가 있어. 그리고 끝없이 무수히 많은 도로가 있어. 여기 다리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청계천 공사하면서 이 다리를 싹 다 없애버렸지.
그래서 이쪽 길에서 이쪽 길로 가려면 다리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그냥 크게 유턴, 크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한 구간만 만들어놨었어. 그랬더니 오히려 시간이 더 줄었거든. 되는 거야. 교통체증 사례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동력학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으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거는 와, 이 아저씨 극딜 들어가지. 1차원적인 사고야. 야,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쉽게 생각하지 마. 그러한 1차원적 사고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된다. 이런 거 뭐라고요? 브라이스의 역설.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계천 고가도로를 막았더니 예상과는 달리 시내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나아진 사례에서처럼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 앞에 거리도 그래요. 이렇게 여기 다 좌회전 안 되고 우회전 안 되는 우회전은 다 되지. 좌회전 안 되는 도로들 되게 많거든. 전체적으로 고려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좌회전 우회전 다 됐었어. 동시신호 있고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돌아가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 네트워크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통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머, 그럼 어디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허브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서 좋은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하거나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때 등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쿠야, 길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나요? 네트워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의 구체적인 예 1번 전염병 확산, 그냥 다 하자. 허브를 찾아서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한다.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다. 기업의 홍보 마케팅 하는데 써먹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1, 2, 3, 4 네트워크 이론의 활용 방법 이런 거겠지. 어떤 도시에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유달리 확진자 수가 많다 이거지. 그러면 똑같은 인력과 비용과 약품 들여서 치료를 하고 수습을 할 거면 어디? 다른 도시보다 여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기타 등등. 됐고,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교과서 날개 됐고, 네, 요 말은 그냥 외워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 두셔야 될 거는 뭐냐? 요 그림 이 있죠? 얘 위에다가 씁시다. 완벽. 이 상황에서는 완벽해. 완벽. 그러면 이제 옆에 그림 이 상황에서의 이 도로망이 완벽한 이유는 뭡니까? POA 값이 1이니까요.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 값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로의 효율이 좋은 것은 POA 값이 1이다. 어떤 경우에 POA 값이 1이 나오는지 떠올려 봅시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5대5. 시간이 전체적으로 최소화가 될 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브라이스의 역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오케이. 옆에 잠깐만 볼게요. 브라이스의 역설, 독일의 수학자 디히리트 브라이스가 제시한 역설로 새로운 도로를 추가하면 전체적인 교통정체 수준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 타,
단락에 나와 있는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의 비교 앞 페이지죠. 절대적 최적화는 평균 7.5분 5대5로 갔었던 거 효율적이고 상대적 최적화 평균 10분 33% 나타납니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지. POA 값이 얼마면은 33%라고 했을까? 1.33 나왔어. 상대적 최적화 POA 상대적 최적화 100을 절대적 최적화 75로 나눠놨을 때 1.3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33%가 낭비되는 거다. 밑에 나와 있는 POA가 1이다. POA가 1이다.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도로다. 브라이스의 역설, 그림 2와 3을 비교해서 브라이스의 역설, 그림 2는 총 150분이지만 그림 3은 전부 다 지름길 선택할 거라서 200분. 브라이스의 역설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두 지름길로 몰리니까. 낭비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도로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새 도로를 건설해서 오히려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생겼다. 브라이스의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이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교통체증, 전염병 확산 예방, 효율적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의 제품 홍보 등등 됐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3번 세 문제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이렇게 시원찮지. 네, 천천히 같이 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있잖아요. 그림처럼 다리를 놓으면 총 소요 시간은 없었을 때 150분에서 200분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전염병 발생과 같은 문제도 커브를 찾아 조치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대의 차가 위아래로 나눠가는 경우 그림 2는 POA가 1인 완벽한 도로입니다. 괜찮죠? 대신 차가 위아래로 나눠가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눠가야 돼? 5대 5로 나눠가야지. 열대의 차가 위아래로 나눠가는 경우 그림 2를 사용하면 각자 소요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림 2처럼 가면 어떻게 해요? 각각 총 15분으로 모두 에블발이 동일하지. 괜찮아. 밑에 이 글의 설명 방식 대상 네트워크 이론이지. 이 소설의 이 글에서의 대상은 네트워크 이론이죠.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괜찮죠? 대상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디? 너 단락에서 연결하고 있죠. 대상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 단어 뜻 설명한 거 있었어요. 노드가 뭔지, 허브가 뭔지, 네트워크 이론이 뭔지 했죠. 대상을 활용했을 때,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지적하지는 않았죠? 답은 4. 필자의 궁극적인 주장 뭐예요? 주제죠, 주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건 도로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쓸 수가 있죠. 우리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3번. 네트워크 이론을 알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야가 넓어집니다.